2025년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장애인복지지원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연계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복지와 기초생활보장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길까요? 오늘은 박기초, 김복지, 최연금, 이국가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 변화와 연계의 의미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화면 2번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2025년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소득 기준이 76만 5,444원,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약 7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기초 씨처럼 소득이 기준선에 걸쳐 있던 가구는 이번 변화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생계형 차량을 보유한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김복지 씨의 사례를 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연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가족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박기초 씨의 어머니처럼 6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20만 원과 추가 수입의 30%까지 소득인 정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이 일한 만큼 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수급 자격을 잃는 불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박기초 씨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생계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제도도 2025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연금 씨의 사례를 보면 중증장애인 연금이 월 최대 43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16,620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족 돌봄 지원도 확대되어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돌봄 시간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최연금 씨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좀 더 안정적으로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국가 씨는 장애인 등록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일종 의료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외래 진료비도 1,000원에서 2,000원 정액제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도 30% 인상되어 휠체어나 보청기 등 필요한 보조기기를 좀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장애인복지지원제도가 연계되면서 시니어와 장애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국가 씨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근로소득의 40%를 공제받으면서도 의료주거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장애인분들이 복지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장애아동에게 월 22만원, 경증 장애아동에게 월 11만원이 지급되어 교육비와 돌봄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박기초 씨와 같은 분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은 단순한 보호에서 벗어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부 경증 장애인까지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최연금 씨는 맞춤형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방문, 간호,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도 강화되어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전동 휠체어 스쿠터 지원금이 늘어나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연계는 경제적 지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기기 보급이 확대되어 독거 장애인과 시니어의 안전을 지키고 자활근로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하면 연 최대 1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국가 씨는 직업재활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해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 돌봄 지원, 장애 아동 교육비 지원, 응급안전서비스 기기 지원 등도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복지 씨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원을 받게 되었고, 최영금 씨는 장애인 연금 인상과 가족 돌봄 지원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2025년의 변화는 단순히 제도적 기준의 완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급자와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꼭 챙기시고 필요한 정보는 가까운 복지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과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복지상담센터 1588-A119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센터 129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기초, 김복지, 최영금, 이국가 씨처럼 다양한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장애인 복지지원제도의 연계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화된 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제도와 장애인 복지 혜택이 함께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등록 장애인 분들 중에 20% 정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면서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받는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 꼭 잘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제도와 장애인 복지제도의 연계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언제나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